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국민대학교 입시 전형과 어떤 변화 그리고 국민 프렌티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화 전형이 많이 지금 확대가 되었잖아요. 국민대학교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화 전형에 386명을 모집하고요. 일괄 합산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 맞춘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대학교 역시 인문계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등급 합이 5이고요. 자연계열은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인문, 특히 행정 쪽 그쪽이 굉장히 강세다 보니까 수능 최저 역시 자연 계열보다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합격자 성적을 보게 되면 작년이나 우리가 3년 정도 쭉 국민대학교 성적 분포대로 보면 평균 등급은 대부분 2등급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2등급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능 최저 충족률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대학교 교과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은 80% 이상의 수능 최저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25% 아니면 30%거든요. 그런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최저 80% 이상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수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신을 준비해가지고 온 아이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학생부 종합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이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올해까지 있었던 학교장 추천 전형이 내년부터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방법은 일괄 합산이고요. 서류 평가 있는데 면접 없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해야 될 서류는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2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종종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은 일괄 합산이고요. 올해까지 학교장 추천 전형은 단계별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70%, 교과 30%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종종 어떤 아이들이 내년 고3들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괄 합산이다 보니까 내신에 금방 쿼터라인이 올라갔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계별 전형과 일괄 전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괄 전형의 내신 쿼터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 서류 70, 교과 30이라 하더라도 학교장 추천이라 교과 전형보다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 추천이기 때문에 내신이 웬만큼 따라주지도 않는 아이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일괄 합산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내신 커트라인은 그 정도로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국민대학교의 꽃이죠.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모집 인원은 610명, 인문계는 259명, 자연계는 332명, 예체능계는 1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당연히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면접이 30%를 차지하고요. 1차에서 3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일단 국민대학교에서는 평가 항목은 5가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를 평가한다라는 게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인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발전 가능성과 자기주도성과 인성을 어떤 항목에서 보여줘야 될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당연히 학교생활 기록부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될까요? 먼저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서 파헤치는 것은 자기주도성의 30%를 차지하고요. 발전 가능성 20%, 전공 잠재력 25%,
학업 능력 15%, 인성 10% 5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학생을 선발할 때 4개 항목을 선발하는데 국민대에서 5개를 선발한다는 건 정말 많이 선발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 수도성의 30%를 차지하고 전공 잠재력이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항목이 매우 중요하고 이 두 항목에서 승부수가 가릴 거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수도성과 발전 가능성 20%그 두 가지를 우리가 생활기록부에서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교과 성적은 상승 곡선을 보여줘야 됩니다. 당연히 교과 성적 상승 곡선 보여준다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건 좋긴 좋지만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것 정말 좀 티가 안 나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과세특에서 그 성적이 올라가는 흐름을 받쳐주는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일단 두 번째 발전 가능성은 어디서 보여줘야 되냐면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동아리 활동을 아이들이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정규 동아리 가지는 안 되겠죠.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긴 하는데 주도적으로 활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주도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 어떤 아이들과는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자율 동아리 활동을 새로 만들어야 되나라고 하시는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동아리가 없다라면 동아리 만드는 거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런 동아리가 있다라면 그 동아리에 가입해서 그 동아리에 따른 모든 것, 즉 자기 전공과 관련된 어떤 활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더 드러낼 수 있는 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도성과 전공 잠재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전공 잠재력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물론 전공 잠재력은 학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대학교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보거든요. 전공 적합성, 전공 잠재력을 보는데 전공 잠재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체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에 이 점에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역량,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아직 무슨 진로를 정할지, 무슨 학과를 갈지 아직 꿈이 정해져 있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로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죠?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회계사 쪽으로 자기가 가겠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고2 때 행정 쪽으로 바뀌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3 때 도시행정 쪽으로 진로를 바뀌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처럼 아이들 고1 때 자신의 진로를 뚜렷이 정하는 아이가 보기가 좀 그렇게 좀 드물죠. 물론 진로가 정해져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선발할 때 요즘에 좀 아마 눈치챈 학부모는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대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따로따로 선발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공공인재학부로 학부로 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들의 학과가 아니라 학부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자신이 어떤 학부에 관련이 있는지 어떤 학부에 관심이 있는지는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공공인재학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학부와 관련된 활동을 고1 때 하고 이제 고2 때 구체적으로 진로가 자기는 경찰행정이야 아니면 법이야 아니면 그냥 행정이야 그러면은 고2 때 고3 때 그와 관련된 활동을 동아리 활동에서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진로 활동에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때 전공 잠재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학년 때 발전된 변화 모습 보여주고 2학년, 2학기, 3학년 때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보여질 때, 생활기록부 보여질 때 전공 잠재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전공 잠재력은 뭐도 필요할까? 네, 마찬가지죠. 독서 활동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 활동 옛날처럼 그냥 저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변화를 느꼈는가라는 그 기록은
없어졌습니다. 책과 저자명만 쓰지만 독서를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과세특에서 정말 그 퀄리티가 차이가 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었죠. 독서를 읽고 느낀 점을 쓸 수는 없지만 과세특 그리고 수행평가 그리고 동아리 활동하면서 자신들이 팀 프로젝트 했던 것에 관련돼서는 얼마든지 책에 대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데 쓸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면접이 30%인데 면접 역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면접에서 국민대학교에서 보는 면접에서는 주로 뭘 많이 보냐면 그 학생의 진취적인 노력, 그 다음에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활동을 통해서 자기 진로 활동을 위해서 자기 진로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도전 정신을 보여줬는지가 면접에서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생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입학에서도 어떤 면으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면을 계속해서 펼칠 것인지를 면접에서 보여준다라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학생이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지원 학과와 관련된 자기의 역량을 보여줄 때 경험, 역량, 그리고 학교 입학했을 때 학업 계획, 진로 계획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능동적이다라는 자신의 색깔을 입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프론티어 전형의 합격권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2등급대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당연히 교과 전형보다 약간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평균이 2.3에서 3.0 그 사이에 커트라는 형성되어 있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2.4에서 3.3 사이에 커트라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보다 인문계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행정학과 정말 매력적이죠. 그래서 인문계는 해마다 경쟁률은 매우 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률을 매우 치열해서인지 교과와 비교과와 우수한 학생들이 국민대를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국민대를 쓴 건 아니겠죠. 국민대보다 더 높은 학교도 지원한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도 우수하고 비교과도 우수한 학생들이 국민대학교에 최초 합격했어도 상위 대학교를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비교과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열심히 했고 학교 생활 충실하게 해서 과세특에서도 정말 자기만의 색깔을 충분히 보여줬으면 내신의 0.5등급 낮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합격하고 2차 면접에서 뭘 보여주면 되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 학업 계획, 진로 계획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보여준다라면 그 안타만 친다라면 국민대학교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